네, 이제 삼각함수 관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삼각함수 관련 내용을 정리를 하려면 우선 각을 확장하고 새로운 그 각에 대한 정의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원래 0도에서 360도까지 중학교에서는 요 사이에서의 각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 범위를 모든 실수로 확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을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회전한 양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각이 커지면 회전을 많이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정확하게 각을 정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용어 먼저 정의할 건데요. 자, 고정된 반직선 하나, 기준이 되는 반직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할 거예요. 시초선. 그리고 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회전을 해서 나온 새로운 반직선, 요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 두 용어 먼저 파악을 했고요. 기준이 되는 시초선에서 회전을 했을 때 동경에 이르는 여기까지 회전한 양을 우리는 각의 크기라고 할 건데요. 회전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할 경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는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해요. 그런데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이 양을 음의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호가 방향을 결정을 해요. 시계 방향일 때 음의 방향. 이렇게 각을 정의를 하고요. 자, 이제 각을 회전한 양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요 각이나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회전한 양은 서로 다른 각도가 돼요. 다른 각도가 되지만 나타나는 동경은 똑같죠. 이런 애들을 모아서 일반각이라고 할 건데요. 자, 보시면 시초선이 있고요. 알파도만큼 회전했을 때 나온 요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했을 때 요 각도 요 동경을 나타내지만 한 바퀴 돌고 나서 요 각도 똑같은 동경을 나타내죠. 그래서 같은 동경을 나타내는 각들을 모아서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해요. 동경을 나타내는 일반각. 그 일반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각 하나를 정합니다. 요 동경을 나타내는 각 하나 알파도에서 회전한 양 한 바퀴 두 바퀴 또는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회전을 해도 같은 값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자, 요 n이 양수면은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 거고요. n이 음수면 음의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반각은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 하나를 찾아주시고 거기에 360도 곱하기 정수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볼게요. 자, 요 동경 OP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루는 일반각을 정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각 하나를 정했죠. 지금 요 마이너스 240도요. 자, 근데 요 동경은 마이너스 240도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보통 각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도 표현합니까? 요각으로도 표현하죠. 요각은 120도죠. 양의 방향으로는 120도예요. 그래서 요 각이랑 요 각이 나타내는 동경이 똑같죠. 이거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360도 곱하기 n인데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양의 방향으로 120도로 표현해주고 싶다. 얘네 둘이 같아지려면 120도에서 얼마큼 가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돈 다음에 120도만큼 가면 되죠. 그래서 360도 곱하기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동경이 나타내는 요 부분의 사분면이 몇 사분면이죠? 제 2사분면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제 2사분면의 각이라고 합니다. 동경의 방향이 어느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사분면의 각과 관련된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해. 자, 이제 우리가 각의 크기는 확장을 했고요. 우리가 각을 60분법, 요 도를 이용하는 거 말고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단위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할 거고요. 간단하게 핵심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어떻게 정의하냐? 우리 부채꼴에서 요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특수한 상황에 이 각도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요거 이제 유도를 해보면 파이분의 180도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의 크기 어떤 각 파이분의 180도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라디안으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고요.
우리가 라디안을 이제 앞으로 생략을 할 겁니다. 이제 1이라고 쓰면은 라디안 각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거꾸로 1도는 얘 역수 곱해주면 되니까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자, 요거를 이용해서 60분법 호도법을 바꿀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45도를 호도법 라디안으로 표현할 겁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할 건데요. 자, 이 45도는요. 1도가 45 곱해진 거잖아요. 우리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했으니까 45 곱하기 180분의 파이 해주시면 4분의 파이 라디안 나옵니다. 그래서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 얘는 생략해요. 4분의 파이라고 하면 45도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3분의 2 파이. 자, 이번에는 라디안으로 나타낸 거 도로 표현할 건데요. 얘는 3분의 2 파이는 3분의 2 파이 곱하기 1 라디안이잖아요. 요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니까 여기에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주면 60분법 120도로 표현이 돼요. 얘도 60분법으로 충분히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어쨌든 라디안을 나타내는 방법인데 여러분 매번 이렇게 곱하기 너무 시간 소요되잖아요. 우리 수능 실전에서는 그냥 몇몇 개의 특수각 라디안을 암기를 할 겁니다. 아주 자주 쓰이는 각 요 6개만 암기해 두시고 여기서 나머지 각은 곱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요거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자, 외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180도예요. 자, 1도가 180분의 파이니까 양변에 180 곱해주면 180도는 파이 라디안 되죠. 여러분들 파이부터 외워두세요. 파이가 몇 도? 180도. 자, 얘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360도 한 바퀴는 2배 해주면 되니까 2파이가 될 거예요. 파이를 기준으로 나눠줘요. 그럼 직각은 파이를 2로 나눠줘야 되죠. 2분의 파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눠줄게요. 45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각이에요. 2분의 파이를 또 2분의 1로 곱해주면 4분의 파이 되죠. 자, 여러분 4분의 파이는 45도예요. 자, 여기가 똑같이 가죠. 네, 45도는 4분의 파이. 자, 그럼 이제 30도, 60도 보겠습니다. 자, 90도에서 3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30도가 되죠. 그럼 몇 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2배를 해주면 60도가 되면서 3분의 파이가 나와요. 자, 여러분 30도랑 60도는 분모가 거꾸로 간다 생각해요. 30도는 6분의 파이, 거꾸로 60도는 3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얘네들은 서로 여기가 3이면 6이고 6이면 3으로 바뀐다. 45도는 똑같이 나온다. 이거는 그냥 너무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알아야 우리 삼각함수 시작할 수 있어요. 반드시 혹시 내가 기억이 안 났다면 숙지해 주시고 뒤에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호도법을 이용한 부채꼴의 홀의 길이와 넓이에요. 자, 요거는 중3 때도 했었는데 호도법 방법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표현하는 방법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먼저 여러분들 세 가지 용어. 호의 길이 L로 표현할 거고요. 반지름 radius R로 표현하고요. 각은 보통 세타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각을 세타, 반지름 길이 R, 호의 길이 L이라고 할 때 L은요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 크기 곱해줍니다. L은 R 세타, L은 R 세타. 요 소리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L은 R 세타다. 자, 부채꼴의 넓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먼저 R과 세타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2분의 1 R 제곱 세타입니다. 다시 2분의 1 R 제곱 세타. 소리로 알아두세요. 자, 이거를 R 세타가 그런데 여러분 뭐였죠? R 세타가 방금 호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표현해 보면 2분의 1 R 하나 R 세타 이렇게 표현되죠. 얘가 뭐예요? 호의 길이죠. 그래서 L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얘는 2분의 1 호의 길이 알면 RL 2분의 1 RL. 내가 호의 길이 알고 있으면 요 공식이 좋고요. 호의 길이 모르고 각 중심각 크기 알고 있다. 요 공식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요 세타는 반드시 호도법으로 표현해야 돼요. 라디안으로 표현된 거야 됩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암기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암기해야 돼요. 자, 반지름 길이 3이고 중심각 크기 3일 때 30도일 때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 자, 처음에 헷갈리시면은 반지름의 길이 R로 줄게요. R은 3. 중심각 크기 세타는 30도. 자, 30도로 표현하면 안 되죠. 얘는 30도는 6분의 파이 방금 이야기했어요. 자, 호의 길이 L, 넓이 S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호의 길이 어떻게 표현해요? 이 호의 길이는 L은 R 세타, R과 세타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3 곱하기 6분의 파이 해서 2분의 파이가 호의 길이죠. 자, 얘를 L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R하고 세타 이용해서 표현하는 법 2분의 1 R 제곱 세타였죠. 자, 대입하겠습니다. 2분의 1 반지름 길이 제곱 중심각의 크기.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4분의 3 파이가 나올 거예요. 자, 이 방법 말고 또 뭐가 있었죠? 호의 길이를 내가 알고 있으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 이용해서 2분의 1 R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2분의 1 반지름의 길이 3, 호의 길이 2분의 파이. 자, 이거 해주시면 똑같이 4분의 3 파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도법 60분법은 호도법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틈틈이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개념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삼각비 중3 때 배운 거 먼저 알고 들어갑시다.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직각삼각형에서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은 직각삼각형에 직각이 있어야 되고요. 자, 한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요 세타를 끼고 있는 요 변을 밑변이라고 하고 세타를 끼고 있지 않은 요 변을 높이, 그리고 얘를 빗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필기체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요 방향으로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에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요 세타를 끼고 있죠. 빗변분의 밑변. C분의 A. 자, 탄젠트 세타는요. 빗변을 제외한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탄젠트. 그래서 얘는 A분의 B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빗변으로 표현하는 방법, 빗변, 밑변, 높이로 표현하는 방법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자, 우리 특수각의 삼각비 제가 지금 뭘로 표현했어요? 호도법으로 표현했죠. 60분법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호도법에 익숙해지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채워보세요. 잠깐 일시정지하고 채워보시고요. 자, 다 채워보셨죠? 자, 여러분들 이것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사인부터 갑니다. 사인 0, 0, 사인 6분의 파이. 얘는 30도죠.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사인 4분의 파이. 얘는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사인 3분의 파이는 60도예요.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자, 2분의 파이는 몇이었죠? 파이가 180도였으니까 90도죠. 사인 90도 1입니다. 자, 코사인은 반대로 가요. 코사인 0이 1이고요. 코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0 이렇게. 탄젠트 0은 0이고요. 탄젠트 6분의 파이 3분의 루트 3, 탄젠트 4분의 파이 1,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이죠. 탄젠트 2분의 파이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꼭 미리 숙지해놓고 뒤에 내용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정의를 할 거예요. 우리가 각을 회전한 양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이제 삼각함수를 직각삼각형으로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좌표 평면이 있고요. 시초선을 x축으로 둘 거예요. 여기서 회전한 양, 회전했을 때 나오는 요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회전한 양을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에 대응하는 값들이 있습니다. 어떤 값이냐면요. 원을 하나 만들어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어요. 이 원과 동경이 만나겠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교점이 생기죠. 이 교점의 좌표를 알아야 됩니다. 이 교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x좌표, y좌표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r을 이용해서 표현할 거예요. 자, 어떻게? 자, 다시 시초선이 있고요. 자, 회전해서 동경 만들어집니다. 자, 이 동경과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중심이 원점이고 원의 교점의 좌표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이용해서 표현할 건데요. 자, 요거는 암기해야 돼요.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입니다. 각각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라고 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x좌표, y좌표, 반지름의 길이잖아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사인은요. 우리 r분의
y예요. 반지름 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은 반지름 길이분의 x좌표. 탄젠트는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래서 삼각함수 정의 가끔 쓰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예시를 들면서 요거 적용을 해볼게요. 자, 우리 요 세타를 구할 겁니다. 이게 몇 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타 요만큼 회전한 양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요 동경과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 만난 교점을 구했다고 해볼게요. 3, 마이너스 4로. 자, 우리는 요 3하고 x좌표, y좌표, 그 반지름의 길이는 5죠. 반지름의 길이 5. 얘네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할 수 있다. 자, 사인 세타는 뭐예요? r분의 y좌표죠. 자, 반지름의 길이 y좌표 마이너스 4 해서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고요. 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 5분의 3이죠.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3분의 마이너스 4 되면서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자, 우리 삼각함수 값 이제 이 동경에 따라서 삼각함수 값이 여러 군데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동경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1사분면의 각,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했잖아요. 그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의 부호입니다. 요거 핵심만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1사분면에서는 모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입니다. all이라고 할게요. 2사분면은요. 사인의 값만 양수입니다. 사인. 3사분면은 탄젠트 값만 양수. 탄젠트. 4사분면은 코사인 값만 양수예요. 코사인.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올사 탄코. 자, 다시 올사 탄코 1, 2, 3, 4분면 기준으로 양수인 값만 모아놓은 겁니다. 나머지 삼각함수 값은 음수가 되겠죠. 자, 바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사인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에 대한 삼각함수 부호 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먼저 이 6분의 5파이가 나타내는 동경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찾아야 돼요. 자, 얘는 자, 우리 호도법 기억나죠? 기준이 되는 각도는 파이입니다. 파이가 180도예요. 거기서 얼마큼 더 더했어요? 5분의 파이만큼 더했죠. 180도 파이에서 5분의 파이만큼 더 갔어. 파이만큼 갔는데 5분의 파이니까 여기 조금 더 간 거죠. 여기를 향하고 있을 거예요. 몇 사분면? 3사분면. 3사분면은 뭐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올사탄. 탄젠트 값만 양수, 나머지 값은 음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 삼각함수 값이 나왔을 때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도 꼭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요거에 대한 거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세타라는 각이 뭔지는 모르는데 사인, 코사인을 곱했을 때 0보다 크면 이 탄젠트 세타 혹은 이렇게 됐을 때 이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 있는지 한번 추론을 해볼게요. 자, 곱해서 0보다 큰 경우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둘 다 양수일 수 있죠. 사인과 코사인이 양수예요. 그러면 둘 다 양수인 건 어디 있지? 올, 사, 탄, 코 중에 둘 다 양수인 거는 여기밖에 없죠. 얘는 제1사분면이니까 탄젠트 세타도 양수여야 돼요. 요 경우는 제 몇 사분면? 제1사분면에 있겠죠. 제1사분면에 각이 돼요. 또 다른 가능성, 곱해서 0보다 크려면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사인이 0보다 작고 코사인 값도 0보다 작은 경우는 언제일까요? 자, 둘 다 0보다 작아야 돼. 올, 사, 탄, 코. 안 되죠. 사인 안 되죠. 코사인 안 되죠. 뭐밖에 없어? 3, 4분면밖에 없어. 탄젠트 값은 0보다 커야 되니까 요 경우는 제 몇 사분면? 제 3, 4분면의 각이 되겠죠.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 세타입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 값의 부호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요거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탄젠트는요 항상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자, 두 번째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면 항상 1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다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자, 요 내용 활용해서 문제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을 더하는 값을 알고 있을 때 곱한 값이 궁금해요. 자, 요거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우선 제곱해서 더하면 1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요거를 알고 있어. 근데 요 식이 나오려면은 일단 얘를 통째로 제곱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좌변의 식을 통째로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곱셈 공식 이용할게요.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 앞에 거 뒤에 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좌변을 제곱했으니까 우변도 제곱해줘야겠죠. 얘는 9분의 1이 돼요. 근데 여러분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얘는 뭐예요? 1이죠. 그럼 요 두 값이 1이고 난 아직 이 사인 코사인은 몰라. 요게 9분의 1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1 우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9분의 8 양변 2로 나눠주시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9분의 4. 요 성질을 활용하는 문제가 수능 앞쪽부 파트에서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삼각함수의 그래프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먼저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래프 기본형 어떻게 생겼나, 어떤 특징을 가지나 요거 먼저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이 기본형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예요.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자, 여기서 특징이라는 거는 뭐가 있냐면요. 뭐 주기, 정의역, 치역, 그리고 또 뭐 점근선 요런 거. 이 특징을 먼저 파악을 해 두시고 이제 평행이동 요런 변형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본형 특징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하고 코사인은 비슷하니까 모아서 볼게요. 자, 얘네들 일단 여러분들 그래프를 눈으로 좀 익혀야 돼요. 자, 사인과 코사인 밑에 그래프 먼저 그리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 사인 코사인 외웠던 거 기억하죠? 사인 0도는 0이었어요. 사인 0도는 0이었고요. 사인 2분의 파이가 몇 도였죠? 사인 2분의 파이? 얘는 90도였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었어.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겠죠. 요렇게. 자, 사인 파이는요 0입니다. 사인 파이는 0이고요. 사인 2분의 3파이는 다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사인 2파이는 0이 돼요. 그래서 요 점을 지나도록 그려주고요. 이게 증가 감소하는 거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해요. 요렇게 한 바퀴가 반복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2파이부터는 또 다시 요렇게 증가하겠죠. 여기는 또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한 주기에서 어떤 모양으로 변하나 요거를 먼저 기억해 주시면 나머지는 반복해서 그리시면 돼요. 자, 코사인은 0에서 시작하면 코사인 0은 1이었죠.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90도는 0이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1로 가고요. 0으로 가고요. 다시 1로 갑니다. 요게 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감소했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요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도 이어서 이렇게 감소하겠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요 모양이 반복된다는 거 모양으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를 막 일일이 알아두면 더 좋기는 하지만 자, 모양으로 우선 기억해두고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보고서 같이 특징 정리할게요. 자, 정의역은 x값이 되는 거예요. 자, x값은 다 되죠 지금. x값은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둘 다 실수 전체의 집합. 자, t역은 y값 함수값의 범위인데요. 지금 함수값이 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요 값들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실수만 t역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함수값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 y값인데 어떤 y값이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요 치역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정의역, 치역 먼저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 대칭성을 파악을 할 건데요. 자, 사인은 보시면 요 원점을 지나면서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룹니다. 사인 x는 원점 대칭 함수예요.
원점 대칭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 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가 돼요. 마이너스 x에서 뭐가 튀어나온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 원점 대칭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라고도 해요. 사인 x는 기함수 혹은 홀함수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적분할 때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코사인 보시면은 요건 원점 대칭은 아닌데 요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죠. 이렇게 얘는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의 특징은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랑 그냥 함수값이 똑같아요.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랑 그냥 함수값이 똑같은 요런 함수를 우함수라고 합니다. 또는 짝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다 같은 의미니까 우리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 사인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없어지죠.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삼각함수에서의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자, 반복되는 요 주기성을 갖는데요. 요 주기가 2파입니다.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요 길이가 2파이죠. 이 주기는 반복되는 요 제일 짧은 거 값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인 x에다가 주기만큼 곱해줘. 2파이에다 n. 요거는 2n파이는 뭐냐면요. n바퀴 돈 거예요. x 나 요 값이었는데 한 바퀴 돌았어요. 2파이만큼 해도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 사인 x과 똑같습니다. 어차피 몇 바퀴를 돌든 함수 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2n파이 더하기 x도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주기가 2파이가 된다. 주기가 2파이. 자, 그래서 이렇게 특징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게 기본 형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변형이 들어갈 겁니다. 자, 예시 하나 볼게요. 자, y는 코사인 x 그래프를 우리가 방금 봤어요. 우리 코사인 x 그래프는 여기 조금 더 완성을 할게요. 여기가 2파일 때 요렇게 돼서 한 바퀴가 요렇게 됐었죠.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한 바퀴 더 그려봤어요. 여기까지. 자, 요 그래프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코사인 2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자, 여러분 요 코사인 2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주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요 밑에 보세요. 자, 주기는 언제 변하냐면요. 요 x 앞에 무언가가 곱해지면 주기가 변해요. 예를 들어서 사인 x 더하기 2. 여긴 지금 여기가 안 변했죠. 얘는 주기가 그대로 2파입니다. 근데 여기는 뭔가 곱해져 있으면 주기가 변할 수 있어요. 이 주기는 어떻게 변하냐? 기준은 2파이예요. 거기서 나눕니다. 뭘로 나누냐면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워줄 거예요. 이렇게 주기는 2파이를 요 x의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주기가 이렇게 변해요. 자, 요 코사인 2x의 그럼 주기는 어떻게 되냐? 얘는 원래 주기가 2파이였잖아요. 나눠줘요. 뭘로? x의 개수의 절대값 2로요. 주기가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를 먼저 파악하면 원래 주기보다 짧아졌네. 원래는 여기서 한 바퀴 돌았는데 파이에서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주기가 짧아지겠죠. 아, 요렇게 되겠구나 예상을 하시고 자, 그려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건 동일한데 주기가 짧아졌어요. 원래 여기서 한 바퀴 돌았는데 얘가 짧아지니까 여기로 오겠죠. 여기서 이만큼 갈 거고요. 나 원래 파이에서 여기 왔는데 주기가 짧아지니까 이렇게 반토막이 나겠죠. 여기 그리고 여기 원래 2파이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주기가 반토막이 났으니까 파이에서 이만큼 와야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그려놓으면 편해요. 주기가 파이니까 여기서 일단 한 바퀴를 돌겠죠. 그럼 이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이 모양이 반복되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반토막이 났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요게 y는 코사인 2x의 그래프입니다. 주기는 미리 파악해놨고요. 치역은 어때요? y값의 범위가 변하진 않죠. 그래서 요 y값의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치역은 y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주기 달라지는 함수 그래프도 하나 그려봤어요. 자, 이번에는 탄젠트 그래프 한번 볼게요. 탄젠트 그래프는요 일단은 특이한 게 점근선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생각을 해보면 탄젠트 0이었다가 탄젠트 4분의 파이에서 뭐가 됐어요? 1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 또 루트 3이 됐죠. 얘는 없다고 했죠. 이 없는 게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얘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해서 여기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한 바퀴가. 그게 점근선이에요. 한 바퀴 돌 때. 자,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0에서 시작해서 2분의 파이까지 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쪽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한다. 요게 한 바퀴입니다. 그럼 요 모양이 반복이 돼요. 그럼 다시 요렇게 파이까지 올라왔다가 2분의 파이까지 쭉 올라가겠죠. 여기도 쭉 올라왔다가 쭉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주기가 어떻게 되죠? 요 반복되는 길이 얘가 파이죠. 사인, 코사인과 다르게 탄젠트는 주기가 반토막이 이미 나 있어요. 주기가 파이입니다. 특징 세 번째 먼저 파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x에다가요 주기만큼 정수 곱해줘. 그러면 얘는 같은 값이 되겠죠. 자, 여기서 파이만큼 더했어요. 어쨌든 똑같죠. 한 바퀴 돈 거니까 함수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n파이 플러스 x의 탄젠트 값은 탄젠트 x가 아니고 탄젠트 x가 됩니다. 탄젠트 x. 자, 대칭성 볼까요? 원점 기준으로 대칭이죠. 사인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 x에서의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갑니다. 마이너스 탄젠트 x. 그래서 탄젠트도 기함수이면서 홀함수죠. 자, 치역 한번 볼게요. y값 전부 다 가지고 있죠. 이는 y 치역이 모든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자, 정의역을 얘기를 하기 전에 점근선부터 봅시다. 자, 지금 점근선이 어때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요 간격이 어떻습니까? 주기만큼 반복이 되죠. 자, 그래서 직선 x는 자, 우선은 2분의 파이가 있어요. 2분의 파이가 있는데 여기서 얼마큼 더해줘도 돼? 정수배만큼 더해줘도 돼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주기가 파이니까 요 주기에다가 정수배 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값은 지금 함수값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은 얘네들을 제외한 녀석입니다. 정의역은 n파이 점근선에 해당하는 요 값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 그래서 얘를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질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탄젠트 그래프는요 점근선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기랑 점근선 파악.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탄젠트 2분의 x 그래프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주기 관련된 이야기 했어요. 자, 주기. 자, 밑에다 쓸게요. 자, 원래 탄젠트의 주기는 얼마죠? 파이죠. 근데 여기 뭘로 나눠요? x 앞에 뭐가 붙었어? 2분의 1이 붙었죠. 자, 2분의 1의 절대값으로 나눠줍니다. 사인, 코사인 주기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주기가 늘어나요. 2파이로. 자,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2분의 파이 때 요만큼 갔던 게 늘어나니까 요렇게 가겠죠. 그래서 한 바퀴 그려보면 요렇게 늘어날 거고요. 요렇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여기 요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요게 한 바퀴예요. 요쪽은 또 뭐 이렇게 갈 거고 요쪽은 또 요렇게 오겠죠. 얘가 점근선. 그럼 점근선은 어때요? 자, 원래 점근선을 여기다 표시해 보면은 원래는 x가 2분의 파일 때에서 n파이만큼 더해주기로 했죠. 근데 얘가 점근선이 간격이 2배가 늘어났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x는 2n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표현되고요. 뭐 파이로 묶어주면 x는 2n 플러스 1 파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제 삼각함수 관련된 값의 성질 알아볼 거예요. 이것도 수능 앞쪽 문제에서 출제되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이 부분, 자, 첫 번째 마이너스 x의 함수값 보겠습니다. 이건 그래프에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마이너스 x의 함수값. 자, 얘는요. 사인하고 탄젠트는 뭐라고 했죠? 얘는 원점 대칭이라고 했죠.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했으니까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코사인은요. 얘는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은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 그냥 함수값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에 대한 삼각함수 정리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주기와 관련된 거예요.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죠. 그래서 2파이에다가 정수만큼 곱해주면은 항상 값이 똑같습니다. 사인 x, 코사인 x. 근데 탄젠트는요 주기가 짧죠. 주기가 파이니까 주기에다가 정수배만큼 해줘도 값이 똑같아요. 탄젠트 x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세함수값 2n파이 플러스 x, n파이 플러스 x 함수값 먼저 정리를 했고요. 자, 요 밑에부터 다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파이 플러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있어요. 자, 요거는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금 암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암기하셔야 될 건 뭐냐면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꼴은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안 바뀌어요. 사인은 그대로 사인, 코사인 그대로, 탄젠트 그대로. 여기에 2라는 분수가 없으면, 2라는 분모가 없으면 안 바뀐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를 하려면요, 일단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삼각함수 부, 올, 사, 탄, 코. 요거 먼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사인 파이 플러스 x 이거 암기하시지 마시고요. 자, 사인 일단은 파이로 시작하니까 변하진 않습니다. 사인은 그대로 가는데 여기에 부호가 붙을지 안 붙을지예요. 자, 파이 플러스 x 얘를 1사분면의 각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몇 사분면인지 한번 볼게요. 파이는 180도입니다. 파이에서 얼마큼 더 갔어요? x만큼 더 갔어요. 여기 몇 사분면? 3사분면 몇 탄젠트죠. 얘는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사인은 마이너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게 x가 막 뭐 엄청 큰 값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사분면의 각이라고 가정을 하고서 그냥 정하셔도 됩니다. 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x 볼게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x. 자, 여기 파이로 시작하니까 사인은 그대로 사인이고요. 자, 몇 사분면인지 볼까요? 사인. 자, 파이에서 x만큼 빼주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2사분면에 있어. 2사분면은 올, 사인이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 그대로 갑니다. 자, 코사인 파이 플러스 x 해볼게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x. 일단은 코사인 그대로 가고요. 파이 플러스 x니까 파이에서 x만큼 갑니다. 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토속사인은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케이스를 봐주시면 돼요. 그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제가 앞에서 했던 방법으로 해서 왜 이렇게 나오나 꼭 체크를 해보세요. 자,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요.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난 궁금해. 근데 얘는 특수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식을 변형할 겁니다.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은 코사인, 자, 파이에서 얼마큼 뺀 거예요? 3분의 파이만큼 뺀 거죠. 자, 이렇게 표현했으면 일단 여기가 파이가 들어갔으니까 코사인은 안 바뀌어요. 3분의 파이가 들어갈 건데 자, 얘 몇 사분면이죠?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빼줬어. 여기죠.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열겠죠. 요렇게.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앞에가 파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삼각함수 값은 안 바뀐다. 요거는 꼭 외워주세요. 자, 이번에는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요. 자, 파이 밑에 뭐가 있어요? 분모 2가 있죠. 여기서는 사인 삼각함수를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주냐?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역수 취해줍니다. 탄젠트 분의 1.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분모에 2가 들어가 있으면은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가 이렇게 바뀐다. 자,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한 3개만 해볼게요. 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예요. 자, 먼저 여기 2가 들어가 있으면 사인이 뭘로 바뀐다? 코사인으로 바뀐다. 자, 부호 체크해 볼게요. 얘는요, 얘를 예각으로 가정을 하면 자, 2분의 파이 요만큼 간 다음에 x만큼 더 갔죠. 그럼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 사인이니까 부호 그대로 갑니다. 앞에 걸 보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x가 돼요. 자, 요거 해볼게요. 자, 2가 들어가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죠. 부호 체크해 보면 자, 요거 2분의 파이에서 x만큼 빼줬으니까 다시 이렇게 갑니다. 여기죠. 1사분면은 전부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거 해볼게요. 요거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 자, 여기 2가 붙었으니까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고요. 부호 체크하겠습니다. 자, 동경으로 체크해보면 2분의 파이에서 x만큼 더 갔어요. 여기죠. 여기는 올싸 사인만 플러스인데 코사인은 아니죠. 얘는 마이너스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x분의 1 되고요. 얘는 탄젠트 x분의 1 됩니다. 자, 구체적인 예시로 가면요. 요거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 표현해도 돼요. 그러면 아까 위에 거 적용하시면 되는데 요번엔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 사인 6분의 5파이는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로 표현됩니다. 자, 얘는 2가 있으니까 사인이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으로 바뀌죠. 자, 코사인으로 먼저 바꿔놔요. 자, 얘 부호 체크해 볼까요?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갔으니까 여기 사인 플러스죠. 플러스죠.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삼각함수 활용하는 방정식, 부등식 풀어볼 건데요. 자, 방정식, 부등식 모두 그래프를 그려서 풀 겁니다. 자, 방정식 예시로 들어볼게요. sin x는 2분의 루트 3, 범위가 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푸냐? y는 sin x와 요 직선 y는 2분의 루트 3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교점을 찾고 x좌표를 구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겠죠? 사인 x 그래프 그려볼까요? 사인 x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죠. 0, 2분의 파일 때 여기 2분의 3파이. 자, 2파일 때 빠졌으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뻥 뚫어 놓을게요. 자, 요게 사인 x 그래프죠. 자, 얘가 y는 사인 x 요 범위에서의 그래프고요. y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은 요쯤 있을 거예요. 직선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교점이 두 개가 생겨요. 자, 이렇게 뭘 구해야 돼요? x좌표 구해야 되니까 요 x좌표 두 개 구하면 되죠. 자, 어떻게 구하냐면요. 일단 쉬운 거 하나 구해요. 뭐가 쉬워요? 여기죠. 요 사이는 우리가 특수각으로 알 수 있죠. 사인 30도가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죠. 자, 하나 찾았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대칭성 이용할 거예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아.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으니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방정식의 해가 되겠어요. 따라서 x는 3분의 파이 또는 x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이렇게 방정식의 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를 할 줄 아셔야 이 부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부등식도 두 개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하나, 탄젠트 하나. 자, 부등식은요. 위아래 관계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두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코사인과 2분의 1. 자, 먼저 그려볼게요. 자, 코사인 요 범위에서 그려보면 1에서 시작하고요. 2분의 파이일 때, 파이일 때 2분의 3파이일 때, 2파일 때 뻥 뚫어놓고 이렇게 그려지죠. 자, y는 2분의 1 그래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교점이 두 개가 나와요. 자, 여기 교점 먼저 파악을 해줄게요. 부등식도. 자, 여기가 코사인 여기 특수각이죠.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겠네. 대칭성 이용해주면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는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5파이가 됩니다. 자, 부등식은 어떻게 푸냐? 위아래 관계로 볼 거예요. 자,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요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요 그래프가 위에 있을 거예요.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는 부분 여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여기죠. 여기에 해당하는 x값 요 범위가 되겠죠. 요 범위를 해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3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5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부등식의 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젠트 관련된 부등식도 하나 풀어볼게요. 자, 먼저 요 범위에서 탄젠트 x랑 요 직선 먼저 그래프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탄젠트는 점근선 먼저 그려야 돼요. 자, 점근선 우리가 아는 거 x는 2분의 파이 있죠. 여기 먼저 점근선 그려주고요.
자, 주기가 파이니까 여기도 점근선이 하나 더 생겨요. 이렇게. 탄젠트 그래프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기하급수 증가했다가 다시 반복되죠. 이렇게 한 바퀴 또 돌고 여기서 또 돌다가 여기서 끝나죠. 이 파이는 제외할게요. 이렇게. 이게 y는 이 범위에서의 탄젠트 그래프고요. y는 마이너스 1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직선이죠. 자, 교점 두 개 생기죠. 자, 이렇게 특수각에서 안 생기면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1 말고 1일 때 함수값을 구해보겠습니다. 1. 자, 여기죠. 탄젠트 몇? 4분의 파이죠. 요 길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 길이도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뭐냐?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빼준 거죠. 여기는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빼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일단 교점의 x좌표 두 개 구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탄젠트가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1이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요 부분에 해당하는 요 범위를 나타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범위는 어디예요? 여기죠.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 2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아니다, 여기는 점근선이니까 크다고 해주셔야 돼요. 크고 4분의 3파이는 작거나 같다. 또는 여기죠. 여기. 근데 얘는 포함이 안 되죠.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4분의 7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 내용 정리 다 했어요.